자, 질문이고 이 문제는 37페이지의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했을 때 유리수 AB 값, 일단 유리수 구하시오인데 또 앞쪽에 있는 거 순서를 좀 잡아야 되겠죠? 곱셈이 먼저일 것 같아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곱셈이 2번이고 걔네들을 더하는 게 이제 3번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일단 분배해보면 루트 5분의 2 곱하기 5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게 이렇게 분모를 좀 한꺼번에 하게 하면 계산하면 힘드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를 루트를 찢어서 이렇게 분배할 때 약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곱할 때 이걸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거나. 근데 말했듯이 이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얘는 그냥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또 오히려 또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루트 5분의 2 곱하기 5가 들어갈 때는 루트 5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곱하기 10 여기까지 괜찮나요? 약분합시다. 1 남고 여기 5가 남고 여기 앞에는 루트 10이 남고요. 얘는 약분하고 2가 남으니까 루트 2의 제곱 2가 남네요. 이렇게 1번 계산 됐고요. 2번 계산 여기도 그냥 계산하지 말고 4를 집어넣어서 루트 제곱 쓰면 루트 16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루트 32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배한 거니까 루트 30에다가 루트 5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2에다가 안에 있는 루트 5를 곱한 거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약분 여기 2가 남고 여기 1이 남아요. 또 다시 약분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16이 남죠. 그럼 앞쪽은 루트 32라는 게 이게 4 곱하기 2잖아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4루트 2 4루트 2에 5를 곱한 거니까 얘는 그렇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앞쪽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얘는 그럴 필요 없었죠. 그냥 얘랑 곱하면 뭐 이럴 필요 없이 4루트 2에다가 5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굳이 4까지 끄집어 넣을 필요는 없고 얘는 약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계산한 거지만 얘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4는 빼고 루트에다 루트로 곱하면 4루트 10이 되고 뒤는 여기 16이 남았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요. 2번 이제 마지막 계산 1번과 2번을 덧셈합니다. 그럼 여기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5루트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5 B 값은 마이너스 6 둘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1. 자, 이 문제는 52쪽에 19번 문제 FN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일일이 계산하기엔 좀 불편해요. 뭐 예를 든다면 맨 앞에 있는 F1분의 1을 정리하려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원래 이게 n자리잖아.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걸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돼.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은데 유리화할 때는 항이 2개짜리 유리화할 때는 가운데 보고 반대를 써야 되죠. 그럼 이러다 보면 앞에 있는 숫자 이게 합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 앞에 있는 루트 1의 제곱 1 빼기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2 분자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분자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분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맨 첫 번째 불편한 게 뭐냐면 분모에 계속 마이너스 1이 남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분자로 보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유리한 거야. F1이 이거는 맞는데 이게 덧셈이기 때문에 굳이 작은 수를 앞에 두고 큰 수를 뒤에 둔 다음에 합차의 곱셈 공식을 쓰게 되면 분모에 음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덧셈이라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큰 수가 앞에 가도록 이렇게 써주는 게 유리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얘를 유리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게 되고 분모는 합차로 계산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분의 분자 루트 2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지?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말했잖아. 이거를 F1부터 F8까지 언제 이걸 다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필기해드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식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답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해야 되고 분자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해야 되고 그럼 앞쪽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합차의 곱셈 것이 있잖아요. 얘를 앞에 있는 걸 A로 보고 뒤에 있는 걸 B로 보고 앞에 있는 걸 A로 보고 뒤에 있는 걸 B로 보면 이 공식이고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와서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 루트 만나면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게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이 나올 테고 얘도 이렇게 지워지고 n이 자연수니까 양수라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지워지네요. 분모는 1이에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분자가 정답인데 분자는 1이었기 때문에 쭉 이어서 오게 되면 정답은 그냥 이게 답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번에 필기할 때 이거 유리화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라면서 필기해드린 게 있었어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 가운데 보고 반대인 게 정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 내용이에요 이거. fn 이거라면 fn분의 1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보나마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 하나씩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f1분의 1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1만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식에.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f2분의 1 얘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쭉 해서 어디까지 덧셈하는 거냐면 f8까지. 그럼 얘는 n에다 8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이걸 쭉 다 덧셈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좌변을 쭉 다 덧셈하라는 얘기는 우변을 다 덧셈하라는 얘기죠. 그럼 좌변을 덧셈한 결과는 이걸 다 덧셈한 건데 이게 지워지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같은 숫자인데 부가 반대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그 다음 숫자 이렇게 지워지죠. 앞, 뒤, 앞, 뒤, 앞, 뒤 이런 흐름도 지워질 테니까 중간에 다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거는 가장 큰 숫자 루트 9가 남았고 다 지워지고 얘 남고 얘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9는 3과 같고 루트 1은 1과 같으니까 빼면 정답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는 이런 모양이고 이걸 빠르게 이렇게 유리한 모양을 찾고 이제 숫자 대입해서 하나씩 지워서 푸시는 그런 재미난 문제입니다. 34쪽의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순 계산형 문제인데 얘부터 일단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덧셈 하시고 이런 순으로 1번부터 루트 2분의 루트 8 마이너스 4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이 분자에도 루트 2를 곱하겠네요. 분모는 루트 2가 두 번 곱해서 2가 됐고 분자는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에다가 루트를 곱하면 루트 안의 수를 곱하면 되죠. 루트 8 곱하기 루트 2 루트 16 마이너스 4 루트 2 2분의 루트 16은 다시 4랑 같죠? 4 마이너스 4 루트 2 이거 다 2의 배수라 2래요. 2로 약분되네요. 여기 1 남고 여기 2 남고 여기 2 남고 그래서 2 마이너스 2 루트 2 1번 계산 결과고요. 2번 계산 결과는 그냥 나눗셈 하는 건데 이거 다 보니까 나눠지네요. 루트 20을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4가 남죠. 플러스 2는 놔두고 유리수니까 놔둬야 되죠. 루트 10을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2가 남겠네요. 근데 루트 4는 2랑 같기 때문에 2 플러스 2 루트 2. 자, 이제 둘을 덧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2 플러스 2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똑같은데 부하 반대니까 지워질 테고 정답은 4가 남네요.
유리수 k 값은 4가 되는데 문제는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루트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4 값을 구하는 겁니다. 루트 4는 네, 2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37쪽에 14번 문제. 이건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건 얼핏 보면 풀이법이 두 가지인데 이거 딱 보면서 이거 합차의 곱셈 공식이네. 이걸 계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겠네. 그래서 쟤를 집어넣어서 직접 제곱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여기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6 이거를 제곱. 그럼 계산, 분모는 4가 되겠죠? 2를 제곱하면 분자는 이 분자를 계산할 때는 이게 필요하죠. a 빼기 b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이 이 두 문제를 풀 때 이 두 개의 분자를 정리할 때 필요할 겁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식이죠.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3이에요. 그다음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앞뒤를 곱하죠. 루트 3과 루트 6을 곱하면 루트 18입니다. 플러스 루트 6의 제곱.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고 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앞에 거 3, 뒤 거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의 곱 루트 18 플러스 6.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모읍니다. 4분의 뺄셈이니까 자, 이제 빼기 할 때 잘 보세요. 3 빼기 3 지워질 테고요. 6 빼기 6 지워지겠죠. 대신 이건 안 지워집니다.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꿔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18 마이너스 2루트 18 마이너스 4루트 18 동량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4랑 여기는 4를 약분하게 되면 남은 거는 마이너스 루트 18인데 루트 18을 2로 나눠보면 이게 9죠. 근데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마지막 답이 구해집니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었냐면 요거 연습하라고. 요거.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 이 식을 분배했을 때 여기 이 제곱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 이런 걸 연습하라고 이 풀이를 보여드렸죠. 만약 이 문제 하나만 푼다면 이렇게 푸시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풀이, 그럼 이렇게 안 푼다면 두 번째 풀이 a 플러스 b를 직접 계산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는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곱해요. 곱셈 공식을 직접 적용한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2분의 b 루트 3 플러스 루트 6 둘을 더하게 되면 2분의 여기 마이너스 루트 6과 플러스 루트 6은 지워집니다. 그러면 루트 3이 두 번 계산되니까 2루트 3이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3 2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 a 빼기 b 이건 이번에는 뺄셈하죠. 똑같은 식을 가운데 뺄셈하게 되면 지워지는 게 루트 6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루트 3이 지워지겠죠. 근데 빼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3 지워져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뀔 테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죠.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남아요. 따라서 둘을 곱하면 정답이죠. 지금 문제는. 그래서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18이고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3루트 2가 최종 정답이 됩니다. 이게 더 쉬운 풀이죠. 이 문제는. 1번 풀이는 곱셈 공식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 뒤쪽에 남아있었던 곱셈 공식 변형인데 아마 일부를 잠깐 설명하다가 급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아니죠. 가운데 플러스 2ab가 붙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이런 문장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식 자체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라는 앞쪽에 대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라는 건데 주인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굴 주인공 맡고 싶으냐면 얘는 합의 제곱식이에요. 굳이 한글로 표현하면 더한 다음에 제곱했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얘랑 얘를 주인공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식은 보신 바와 같이 제곱을 한 다음에 덧셈한 숫자죠.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제곱의 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난 제곱의 합을 주인공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그럼 주인공을 얘를 남기고 싶으면 여기 있는 EAB한테 저쪽으로 넘어가 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넘어가면 그냥 단순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제곱의 합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합의 제곱식에 마이너스 2ab를 하면 된다. 자, 근데 얼핏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할 수 있는 식이 저것만 있진 않아요, 사실. 또 뭐도 있냐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ab한테 항을 이항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빼기 b라는 좌변의 제곱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ab가 넘어와서 플러스 2a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식을 구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당연히 조건에 합과 곱이 나오면 첫 번째 식을 써야 될 테고 차와 곱이 나오면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밑에 있는 식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AB꼴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너무 이걸 일반화하고 제일 쉬운 표현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저걸 AB로 외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식이 바뀌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하나는 네모 더하기 세모 한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네모 곱하기 세모 이런 느낌. 아니면 네모 빼기 세모 한 다음에 그 전체 제곱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뒤는 플러스 앞에 있는 게 플러스면 뒤는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여기는 2가 이렇게 내려온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때는 2가 내려와서 2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이 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이어서. 잘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 혹시 항이 이런 모양인 것을 제곱하게 되면 이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와 아래를 잘 보세요.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A 대신에 X를 대입한 거고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앞쪽에 위에 썼던 거는 A, B는 그냥 일반적으로 둘이 큰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있는 이 식은 두 수가 역수 관계입니다. X와 X분의 1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역수의 관계예요. 그럼 똑같은 관계식을 역수에다 갖다 끼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앞에 거 일단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쓰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x제곱분의 1이에요. 얘는 약분이 됩니다. 뒤에 2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얘를 이제 정리한 식은 이제 깔끔하게 지우고 이 결과만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붙고 이게 x-x분의 1을 제곱한 식을 계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게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요. 그러면 뒤에 원래 이 뒷자리가 이 두 수, 이건 뒤에가 누가 붙었어야 되냐면 두 수의 곱이 붙었어야 되죠? 이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런 느낌. 여기는 AB, 여기는 AB. 근데 AB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두 수가 역수다 보니까
곱하면 그 값이 1이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필요 없어서. 됐지? 이것도 그래요. 위에 있는, 이거 왜 설명하냐면, 위에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AB의 관계일 때는 다음처럼 써졌는데, 요렇게 써졌었는데, 이걸 내가 만약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A를 X로 바꾸고 B를 X분의 1로 바꿔서 그 AB 두 수의 관계가 X와 X분의 1 역수가 되게 되면 이것도 약간 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두 개로 표현되죠. 위식에다 집어넣으면 A 대신 X, B 대신 X분의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이 뒤에 원래 X 곱하기 X분의 1이 붙어야 되는데 역수니까 곱하기 1이 돼서 생략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밑에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X분의 1 붙고 제곱 붙고 마이너스 다음에는 플러스가 붙고 2가 내려와서 이렇게 썼는데 앞뒤에 곱이 역수면 뒤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얼핏 보면 공식을 두 개를 이제 배운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A, B를 조금은 더 세밀하게 X와 X분의 1 역수로 넣었을 뿐이지 공식의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 외우지 마시고 같이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마지막 변형. 곱셈 공식 마지막 변형이 뭐냐면 가끔 내가 아까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럴 때 써요. A 플러스 B가 3, A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A, B를 직접 알지 않는 이상은 이걸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죠. 근데 위에 보면 합과 곱을 알지 A와 B를 직접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직접 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 보니 이거 내가 배운 것 같아.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에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이 2가 내려오고 앞뒤 항을 곱해주면 이걸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이제 숫자를 대입해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가 마이너스 1 정답은 6 플러스 2니까 8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이럴 때 써먹자 아까 공식을 배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조건을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A 플러스 B가 2, AB가 3일 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곤란해지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으로는 이거를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A 플러스 B랑 합과 차를 같이 놓고 써먹고 싶은 거예요. 등식을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똑같질 않아요. 앞에 있는 식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죠. 똑같질 않아. 왜냐면 뒤에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럼 이 두 식을 서로 같게 만들려면 이 뒤에다가 뭘 더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뭘 더 붙여서 얘랑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A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AB가 될까를 고민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꾸는 방법은 플러스 4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그럼 동량 처리돼서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4AB로 바뀌니까. 그럼 요 뒤에 이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 합과 차를 직접 비교할 때는 뒤에 4AB가 붙는다. 단, 이것도 외우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다음에는 항상 플러스가 붙고, 부는 반대로 붙으니까. 아까는 이게 2가 내려왔었잖아요. 제곱이, 이제 가로의 제곱이 2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2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2가 하나 더 있네요. 2, 4. 이렇게 붙어요. 2는 4.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선생님 계속 주인공 말씀하셨는데, 얘는 합의 제곱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합의 제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차의 제곱을 주인공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는 당연히 얘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럼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4AB가 붙는다. 외우는 패턴이죠?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2, 여기 2, 2는 4가 붙고 앞뒤항에 곱이 붙고, 이렇게 곱셈 공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셨으니까 좀 전에 했었잖아요. 아까도 응용을 했었잖아요.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쟤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같지 않아요. 같게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붙이고, 이 2는 4 붙이고, 앞뒤양을 곱하는데 앞뒤양을 곱해봐야 어차피 역수라 없어질 테니까 안 써도 된다.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x-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서로 같아지려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는다. 2 붙어서 4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곱셈 공식은 완벽하게 이제 변형까지 마무리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는 공식이 그런 흐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이제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얘부터. a 플러스 b가 1, ab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네, 하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제곱의 합을 구하시러? 합과 곱이 나왔으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붙겠죠.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숫자 대입하면 돼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래서 13, 이가 정답이 되고. 자, 얘를 구합시다.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왜냐면 합곱이 나왔으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2 두 개 있잖아요. 4가 내려오는 겁니다. a, b. 이제 숫자 대입. a 플러스 b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얘는 25. 이렇게 돼요. 괜찮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b의 제곱의 값은 25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좀 더 바꿔볼까요? a-b의 제곱이 아니고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값을 구하라면 앞쪽에 배웠잖아. 루트 제곱해서 25가 된 거야. a 빼기 b를 제곱했더니 25가 된 거죠. 그럼 a 빼기 b는 25에 a 빼기 b라는 값은 25의 제곱근이 되네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줄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답이 뭐죠?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A가 큰지 B가 큰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게 둘을 더하면 1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단 양의 숫자가 음의 숫자보다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양이 음보다 크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양이 음보다 1만큼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더하면 1 나왔겠지. 근데 문제는 A가 큰 숫자인지 B가 큰 숫자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 이게 누가 큰 숫자인지 알아야지만 이 답이 골라낼 수 있거든요.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그때는 답이 5가 될 테고, 만약에 뒤에는 B가 더 크다면 큰 숫자를 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지금 A, B의 크기를 저기는 조건만 가정은 분간할 수 없을 때는 답은 둘 다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변형돼서 제곱근까지 이용해서 풀어봤어요. 자, 유제 6번. 이건 이제 역수 형태를 쓴 거죠. 역수 형태. 네. 오늘 좀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진도가 조금 바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으면 요 과제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합시다.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은 제곱을 떼고 a 플러스 a분의 1 한 다음에 가로 위에 전체 제곱 쓰고, 마이너스 괜찮아요. 근데 조건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조건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쓴 겁니다. 플러스 다음에는 곱셈곱 변형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2 내려오고 앞뒤양 a와 a분의 1을 곱해주는데 역수니까 여기는 안 써도 된다. 생략한다. 그럼 4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14. 여기 똑같죠? a-b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두 번이니까 4 내려온다. 그럼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12. 얘도 그렇죠? a 빼기 a분의 1의 값이 12예요. 제곱이 10이야. 제곱에 12가 된 거니까 a-a분의 1의 값을 구하라면 1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근데 루트 12는 이게 2루트 3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얘도 근데 a와 a분의 1의 크기가 지금 이건 알 수 있겠네요. 이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A가 만약 양수라고 쳐봐. 그럼 A분의 1도 양수지. 맞나요? A가 음수면 A분의 1도 음수입니다. 그럼 A와 A분의 1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위의 거. 둘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이거나.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봤어요. 근데 이게 덧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뺄셈이네요, 보니까. 네, 이것도 모르죠. 왜냐면 A가 큰지 A분의 1이 큰지가 지금 상황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A가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A분의 1보다는 이건 분의 1이고 얘는 A니까. 아니에요. A가 만약 2분의 1이면 A분의 1은 2가 되기 때문에 B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도 A가 큰지 A분의 1이 큰지 부호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이 둘의 크기, A와 A분의 1 크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답도 네, 두 개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집에서 연습을 좀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또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제 인수분해로 갑니다.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을 배우셨죠? 이제는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흐름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그걸 제곱한다 표현하죠? 플러스 4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수를 두 번 반복적으로 곱하면 플러스 4가 됩니까? 이게 제곱근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이런 흐름인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흐름이랑 어떤 식이 있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다고 칩시다. 이 식을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 분배법칙 이용해서 풀어서 나열하는 방법, 펼치는 방법, 전개. 그때 쓰인 방식이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서 전개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x 플러스 3x가 나오고 플러스 2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인수분해가 뭐냐면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흐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과 어떤 식을 곱셈을 하면, 이게 2차식이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전개식이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아마 곱했다면 1차와 1차를 곱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어떤 1차식과 어떤 1차식을 곱하면 얘가 나왔을지를 아까 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분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에서 도대체 누굴 곱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곱셈 공식 그냥 나열하면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네 글자로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이게 처음 듣는 단어는 왠지 아닌 것 같아. 인수분해? 그렇지. 이거 할 때 배웠잖아. 앞에 소자 붙여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때 그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소인수분해가 뭐였냐면 어떤 자연수를 지금처럼 소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소수들의 거듭제곱 혹은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소인수분해라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어떤 수, 어떤 인수, 인수는 약수와 같은 개념인데 약수는 보통 숫자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인수는 수나 문자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런 의도로 쓰입니다. 인수는 약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약수는 보통 숫자 위주로 주로 쓰지만 인수는 숫자뿐 아니라 문자에서도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어떤 식과 어떤 식, 이 식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약수의 개념이라고 했죠. 곱해지는 숫자가 약수잖아. 곱해지는 식이나 문자를 보통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요. 약수와 같은 말. 전개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바꾸는 이 행동을 인수분해라고 부를 겁니다. 아셨죠? 그 각각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는 인수라고 할 겁니다. 약수라는 말 대신에 인수라는 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인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그 각각 하나의 다항식을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르며, 인수분해는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지금처럼 곱의 형태로 묶는 겁니다. 인수의 곱의 형태로 묶어주는 방식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공통인수. 혹시 설명한 것 중에 좀 약간 아직 익숙지 않아서 어색하신 분들은 집에 와서 동영상 강의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 멈춰놓고 필요하면 필기도 하시면서 내용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공통인수는 단어 뜻 그대로죠. 인수,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근데 공통, 두 개씩 이상의 같이 곱해져 있는 식이나 문자를 공통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좀 이따 인수분해법을 막 배울 겁니다. 하지만 제1순위는 각각의 항에 모두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혹은 관계식이 있으면 그거를 공통인수라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 2 가로 x 플러스 y. 얘를 분배하면 2x 플러스 2y죠. 이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에요. 분배하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하는 게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의 역연산. 곱셈 공식을 역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 이거 지워봐. 다음식을, 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할 때 쓰이는 제1순위가 혹시 모든 항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여기는 2가 같이 곱해져 있네요. 왜죠?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분배하려면 2 곱하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하나씩 x, y에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야 되고 거기 가로 안에 2 곱하기를 빼낸 x 플러스 y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예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빼내서 공통인수로 묶는 거죠. 공통인수로 묶고 나머지는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자, 다시 연습해 봅시다. 4x 제곱 y 마이너스 6x y 제곱.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는 도대체 누가 분배돼서 만들어진 식이지, 누굴 전개해서, 누굴 분배해서 만들어진 식이지를 찾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다 겹치는 게 보여요. 4와 6은 2의 배수들이고, x제곱 x 하나 곱해져 있고, 여기 y제곱 y가 하나씩 곱해져 있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든 항마다 2xy가 다 곱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2xy가 공통인수인가요? 맞죠. 그럼 공통인수를 빼내면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치는 겁니다. 분배하기 전으로 좀 돌려놓는 게 인수분해니까. 그럼 빼내고 이 가로에서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2xy로 나눈 식을 쓰시면 됩니다. 4를 2로 나누면 2가 남고, x제곱을 x로 나누면 x 하나가 남고, y제곱에서 y에서 y를 나누면 y는 없어지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붙고 6을 2로 나누면 3이 남고, x를 x로 나눈다는 뜻은 x를 빼냈다는 뜻이니까 안 남고, y 두 개에서 y 하나를 빼내면 y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분배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맞으면 인수분해 잘 하신 겁니다. 이런 패턴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얘랑 얘랑은 더 이상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없죠.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서 인수분해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2xy라는 인수와 여기 가로 2x-3y라는 인수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된 거고, 다음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도인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주어져 있는 이 식에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의 종류가 이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2xy랑 지금 뒤에 있는 가로가 곱해졌잖아요. 그럼 2xy도 인수가 되고 2x-3y 이게 하나의 인수입니다. 이게 전체가 곱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인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수가 돼요. 이렇게 인수 낼 수 있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도 다 곱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걸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럼 2도 인수, x도 인수, y도 인수. 이거 두 개씩 묶은 것. 2x도 인수, 2y도 인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무 많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인수는 뭔가를 곱해서
이 네모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네모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곱해서 얘만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럼 2xy는 얘랑 곱해져서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각각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는 왜 인수입니까? 그러면 2랑 이렇게 곱하면 얘가 인수가 돼. 만들 수 있죠. 그럼 2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당연히 인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쪼갤 수 있는 방향,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으면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혹시 3i는 인수인가요? 3i는 인수가 될 수 없죠. 3i랑 뭘 곱하면 이게 됩니까? 묻는데 3i는 지금 곱하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숫자 일부분이니까 이거는 인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선생님 2x는 인수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2x는 인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수인 게 아니고 여기가 인수인 거죠. 2x가 인수이고 그럼 누구랑 곱해집니까? y하고 가로로 곱해지기 때문에 2x는 인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거는 인수가 아니고 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인수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통 인수를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교재는 없는데 이게 뒤쪽에 밑에가 다 안 나오죠 아마? 아닌가요? 범규만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몇 페이지가? 54페이지. 아 54페이지가 다 안 나와 있군요. 저기요? 왜 57을 띄우고 계세요? 54표 보세요. 잠깐만 펴봐. 아니 어디까지 나왔니 그게? 요 위에 얘는 나와 있네요. 요걸 봅시다 같이. 자, 주어져 있는 식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1번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인수분해의 정의였으니까. A는 다항식의 공통인수다. A가 모두 다 같이 모든 항마다 다 A가 곱해져 있습니까? 그러네요. 여기도 A가 보이고 여기도 A가 보이고 얘도 A가 곱해져 있죠. 공통인수 맞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 가로가 된다. 아직 우리가 인수분해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 아직 안 배웠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대신에 이게 왼쪽 식을 인수분해해서 오른쪽 식이 된 게 맞다면 반대로 오른쪽 식을 분배하면 전개하게 되면 왼쪽 식이 돼야 되겠죠. 맞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이거 분배해 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 얘네들이 동류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맞네요. 네, 맞습니다. 4번 다음 식은 밑에 이 식은 얘랑 같으므로 한 거는 그냥 전제 조건이죠.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의 인수는 얘네들 뿐이다. 맞나요? 책 위에 보면 이 말이 아까 있었죠? 모든 다항식에서 1과 자기 자신은 그 다항식의 인수가 된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좀 교재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교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뿐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써도 1도 인수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가 돼요. 1과 자기 자신도 인수를 갖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x는 x제곱 플러스 3x의 인수이다.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인수가 된다고 그랬죠. 1과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5번은 맞는 답이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표현이고 밑에 아마 쭉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요런 것만 잠깐 봐드릴게요. 이런 것만.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는데 앞쪽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단항이 인수인 경우가 많아요. x, 뭐 y, 2x 이런 식으로 단항이 인수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가로가 똑같은데? 그럼 가로도 하나의 공통인수가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혹은 가로가 있으면 그걸 빼내요. 빼내고 공통인수를 빼내게 되면 항상 가로를 쳐야죠.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 빠져나가면 얘는 x가 남고요. 얘 빠져나갔으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3이 남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가로도 하나의 인수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으니까 좀 보기 어려울 텐데 일단 저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 1번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거든요. 인수분해 공식 1번
저거 뭐냐면요,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을 반대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거 우리가 한 적 있어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이거였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맞잖아요? 그럼 반대로 주어되는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죠. 아까 지웠던 얘가 돼야 될 거야. 그렇죠? 분배를 반대로 계산하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화살 이해됐니? 너 이거 처음 한 거 아니다. 너는 정신 바짝 차려.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도 뭔가를 전개해서 나온 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굴 전개한 건가 이랬더니 이거 나 공식 알아. a 빼기 b를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것도 했었죠. 어떤 식을 분배했더니 이렇게 나온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셈공식 떠올려보세요. 어떤 식을 분배하면, 어떤 공식, 곱셈 공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왔었는지. 합차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방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워낙 공식들 자체가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공식들이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그냥 빨리 떠올리는 것 뿐이에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 도대체 얘는 누구를 분배해서 나온 겁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요.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얘 누구 전개한 거지? 이거구나. 이렇게. 배운 대로.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건 합차를 분배하면 얘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잠깐 볼까요? 문제 뭐 이런 것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했더니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걸 갈게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거. 1번, 3번은 이거 하시고 2번, 4번 잠깐 볼까요? 2번, 4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2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모양이 왠지 나는, 내 눈에는 이게 혹시 이런 모양 아닌가요?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만약 이런 모양이라면 얘는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정말 그런 모양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네모를 x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모를 3y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네모를 x로 보면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네모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자리 대신에 x, 세모 자리 대신에 3y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딱 맞죠, 식이. 저렇게 구성이 되는 식이구나.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모 x 더하기 세모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면 저 2번 식을 인수분해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좀 이상해. 여기는 9나 앞에 있는 1 같은 거는 이게 같은 수를 2번 곱한 거기 때문에 제곱식이라 1이랑 9는 제곱수가 맞는데 여기 있는 3이나 여기 있는 3은 제곱수가 아니거든? 그걸 제곱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죠? 그럼 앞에 제곱, 뒤도 제곱이 돼야 되는데 3이나 3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뭔가 이상한데? 했더니 이거 다 3, 6, 3, 다 3의 배수들이네. 그럼 3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묶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얘는 네모를 x로 세모를 1로, 그치? 그렇게 보고 이 꼴이 어떻게 돼 있다고 판단해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 모양인 거죠.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 꼴이거든요. 그럼 이 꼴은 네모 빼기 세모로 전체 제곱 됩니다. 그럼 이 식도 네모를 x, 세모를 1로 보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다만 그 앞에 3이 빼놓은 게 있으니까 3을 앞에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자, 밑에 거 해보세요.
3-1의 4번을 봅시다. 이게 다 짝수예요. 기본적으로 2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18, 24, 8은 4로 묶기에는 18이 안 묶이고 6으로 묶기에는 또 8이 안 묶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2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곱해져 있는 약수인 것 같아요. 그럼 2를 바깥으로 뺀다라는 얘기는 모든 개수를 2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럼 9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보냐면 이 모양이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결론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꼴로 인수분해일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죠? 그러면 여기서 네모를 3x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모를 제곱해서 9x 제곱이 된 거니까 누굴 제곱하면 9x 제곱 되지? 아, 3x구나. 누굴 제곱하면 4가 되지? 2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확인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x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네, 딱 맞죠.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네모와 세모 3x와 2의 덧셈으로 전체 제곱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이제 정답은 2 앞에 써주고 저 가로가 3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좋아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곱수라는 단어가 있었죠? 제곱수. 제곱수는 어떤 수를 제곱한 게 제곱수예요. 그럼 완전 제곱수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 제곱수. 얘는 자연수를 제곱한 거를 완전 제곱수라고 불러요. 그럼 완전 제곱식은 뭐냐면 어떤 식을 제곱한 식이야. 어떤 식을 제곱한 식.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의 종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처럼 앞에 개수가 얘는 제곱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개수가 이렇게 붙어서 제곱이 되어 있는 개수도 제곱식이에요. 결론은 이런 꼴이 제곱식이라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 어떤 식,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식의 합이든 차든 이 전체 제곱. 요런 꼴이 되면 이 식을 우리는 보통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완전 제곱식들을 쭉 봤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것도 완전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것도 완전 제곱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a제곱 플러스 뭐 줄까요? 8ab 플러스 16b제곱 뭐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이면 어떻게 돼서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잘 보세요. 그거에 이렇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를 반 나눈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면 뒤에 있는 상수와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1차항 개수, 1차항이 중요합니다. 1차항 a 앞에 붙어있는 개수 플러스 6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가로를 잘 쳐야 되죠. 플러스 6을 2로 나눈 다음에 그 값 전체를 제곱해서 뒤에는 상수랑 똑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도 그래요. 얘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는 b의 ab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ba라고 일단 써볼게요. a를 1차항으로 봐야 되니까 a가 1차항이면 앞에 있는 개수는 8b로 봐야 돼요. 그 8b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값이 4b인데 4b를 제곱하면 정확히 16b 제곱이 나와요. 16b 제곱이 나와요. 이러면 이런 꼴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 책에 그게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그 문자에 대한 1차항이죠. 그 1차항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그 개수 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맨 끝에 있는 상수항과 서로 같아지게 되면 이런 꼴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판별식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사용해서 완전 제곱식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죠? 밑에 있는 2번은 굳이 안 하셔야 됩니다. 얘는 굳이 안 해야 되고 위에는 1번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쓰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식 중에 다음 중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없는 거, 결론은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봅시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 상수 9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 맞아요. 얘는 맞는다. 이것도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 3분의 2를 반 나눈 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지를 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분수분의 분수를 쓰는 건 좀 이상하죠? 3분의 2를 반 나눈다. 2로 나눈다는 뜻은 나누기 2한다는 뜻이고, 나누기 2한다는 뜻은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약분하면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죠. 이건 맞는 답이에요. 계산이 조금 귀찮지만 이런 표현으로 하면 이 답이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일 때 1차 항계수 마이너스 10을 반 나눈다면 제곱하면 25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번, 5번이 문제예요. 1, 2, 3번의 공통점은 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했었던 개수의 1차 항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이게 성립하는데 여기 4번과 5번은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강제로 제곱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개수를 전부 다 9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게 x제곱이 남고 얘를 9로 나누면 9분의 15 x 플러스 9분의 25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차피 앞에 9는 뺐으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1차 항계수 9분의 15를 반 나눈 다음에 안 나눠지니까 2분의 1 곱하면 돼요. 그걸 제곱한 게 상수항 9분의 25가 됩니까?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딱 봐도 안 되잖아. 숫자가 너무, 면적이 너무 크잖아. 분모분야 너무 커지죠. 안 되겠네요? 이 답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강제로 4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이거 4를 나누게 되면, 이게 4를 나누면 3xy 플러스 4분의 9y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앞에 지금 x제곱이 지금 문자잖아요. x가 문자잖아요. x제곱, 그럼 x의 개수를 3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y를 x의 개수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y를 반 나누어서 제곱해 보세요.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9y 제곱. 똑같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맞다는 거죠. 5번만 조건이 안 맞고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4번만 안 맞고 5번이 다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잘 봐. 아까 4번, 5번이 문제였잖아요. 딴 건 괜찮은데 4번, 5번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이걸 또 9나 4를 빼냈더니 뒤에는 개수들이 다 9나 4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막 분수가 나와. 그만 반 나누고 제곱하겠더니 숫자는 복잡해. 아까 본 것처럼 안 되는 정도는 아니야. 딱 봐서 뭐 된다, 너무 어려운데 정도는 아니지만 귀찮은 건 사실이니까.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은 같은 수가 이게 덧셈이니까 똑같이 두 번 덧셈 돼서 제곱돼야 완전 제곱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가운데가 뺄셈인데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앞수와 뒷수를 뺀 다음에 제곱한 게 나온 게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네모 더하기 세모를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합니다. 이 느낌이죠? 그럼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9x제곱은 분명히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온 식일 거야. 그치? 제곱이 됐으니까. 그럼 9x제곱은 뭐의 제곱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3x가 두 번 곱해지겠네, 이렇게. 그래서 9x제곱이 됐겠네. 그럼 뒤에 있는 25도, 이 세모가 두 번 곱해서 세모의 제곱이 된 거니까 25는 뭐의 제곱이지? 이거는 5가 두 번 곱해졌겠네.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도 플러스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둘 다 플러스네. 3x 플러스 5를 제곱해야 앞뒤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분배해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앞뒤는 이 모양을 맞춰놓은 거니까 가운데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이렇게 하면 9x제곱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15x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15x가 또 나와요. 그럼 얘는 9x제곱 가운데가 15x가 아니고 15x가 두 번 덧쓰면 되니까 30x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거죠. 그럼 얘는요? 얘는 4x제곱은 2x와 2x를 곱했겠지? 당연히? 제곱이니까? 그럼 얘도 뭔가 제곱일 거 아니야? 3y랑 3y를 곱했겠지?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이건 둘 다 마이너스겠구나.
그 결론은 2x 마이너스 3y가 두 번 곱해졌겠네. 맞는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4x 제곱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y, 이렇게 하면 플러스 9y 제곱. 동량 처리했더니 아 이건 딱 맞네요. 그래서 이건 완전적이 맞더라. 이렇게 찾아도 돼.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여기는 요런 것만 살짝 보여드리면 됩니다. 요런 것만. 자, 다음 식이 완전적이 되도록 네모에 적당한 수를 써놓으시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갈까요? 얘 뭐 들어갈까요? 1차항계 4의 반의 제곱 4. 그게 완전적이 되겠죠? 됐니?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반의 제곱 계산하니까 너무 9를 또 빼야 되잖아. 이건 아까 우리 풀었던 것처럼 이거 9 빼고 막 41을 9는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라고. 얘는 3x와 3x의 곱일 거야. 얘는 y와 y의 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 뭔가 숫자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돼요. 같은 숫자 두 개. 근데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할 때마다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 수의 절반인 21xy가 나와야 돼요. 그런 느낌이겠죠? 21xy. 여기는 7이 있어야 되네? 그럼 얘도 7이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3x 플러스 7y. 자, 위에 있는 저런 모양이 나와야 이렇게 두 번 곱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9x제곱. 근데 이거 왜 선생님 두 번 썼냐면 3x랑 7y를 한 번만 곱하는 게 아니고 두 번 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1을 반 나눈 값이 여기 붙어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또 21xy. 결론은 얘네 둘을 두 번 더해서 21xy 더하기 21xy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반 나눈 값이 이쪽 식에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는 결국은 7y를 두 번 곱한 식이니까 얘는 49y 제곱이 돼야 되겠죠. 지우 이해되니 이게? 괜찮아?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 답 뭐예요? 여기 3번의 네모의 답 뭐예요? 난 알아. 니네 다 틀릴 거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공부 헛했구만. 공부 헛했어. 6이 아니라고? 6은 맞는 것 같은데? 6은 맞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냥 6이 아니에요.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응? 무슨 생뚱맞게 무슨 말? 봐봐.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만약 첫 번째 요 네모가 6이었다고 치자.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지거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는 뭐의 완전제곱이죠?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저 네모에 올 숫자를 우리가 부호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 6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면서 얘는 뭐의 제곱이 되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제곱식을 찾으라고 그랬지 이게 플러스로 제곱될지 마이너스 제곱될지를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제곱식이니까 위에 있는 플러스로 제곱된다면 이 답은 6이 오는 게 맞는데 밑에 있는 마이너스로 제곱된다면 마이너스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대신에 잊지마. 끝에는 무조건 플러스야. 끝에 거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죠. 플러스를 두 번 곱하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든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아요. 뒤는 꼭 플러스가 맞는데 가운데 1차항 계수는 지금처럼 모르게 되면 답이 두 가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얘도 답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일까요? 그러면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곱해서 A 제곱 나왔겠죠? 얘는 뭐의 제곱일까요? 4b와 4b의 곱이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씩 분배할 거 아니야? 여기는 A를 A한테 분배해주고 여기는 A를 4B한테 여기는 A를 4B한테 분배하면 4AB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그럼 그 두 번 나온 걸 덧셈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8ab가 오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a 플러스 4b를 제곱하면 플러스 8ab가 오는데 이게 a 마이너스 4b를 제곱하면 얘랑 얘랑은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플러스면 가운데가 플러스로 오지만 이게 마이너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답은 항상 1창에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항상 답이 2개라는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너무 뻔한 인수분해예요. 합차의 인수분해죠. 우리가 많이 했던 합차의 인수분해. 이 꼴입니다.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를 곱하면 이 꼴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이렇게 배웠죠. 네모 더하기 세모와 네모 빼기 세모를 곱하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나온다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인수분해니까 반대로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왜 자꾸 선생님 AB를 안 써드리냐면 여기 문제 자체 봐봐. 문제가 AB를 안 써져 있기 때문에요. 헷갈려. AB로 외우면. 그래서 이걸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 모양으로. 네모의 어떤 식의 수든 문자든 아니면 가로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꼭 하나의 단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자체는 단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항이 가로처럼 다항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 제곱되어 있는 겁니다. 빼기 또 다른 식이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답은 가로 두 군데다가 곱셈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굴 씁니까? 그러면 제곱 밑에 있었던 요 네모. 얘를 갖다 써요. 네모.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두 개의 가로에 똑같이 나눠서 두 번 씁니다. 그리고 여기 제곱 밑에 있었던 요 세모. 요 세모를 또 한 번 여기다 써주시고 여기다 써주시고 가운데 묶을 때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됩니다. 꼭 선생님 더하기 빼기를 써야 됩니까? 빼기 더하기는 안 됩니까? 곱셈인데 무슨 상관 있어요? 가운데 곱셈이니까 빼기 더하기 아니고 더하기 빼기 아니고 빼기 더하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갑니다. 1번. 인수분해 하라고요? 선생님 항이 두 개인데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꼴이죠. 1은 위에다 제가 제곱 붙여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1은 어떤 지수를 갖다 붙여도 항상 답이 1이니까 네 마음대로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이 꼴이네. 네모를 A로 보고 세모를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두 군데다 나누었습니다. 제곱 밑에 있었던 A와 제곱 밑에 있었던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쉬운 식이에요. 1번. 자, 2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 이건 뭐지? 야, 이게 이 뺄셈이 앞에 있으면 좀 안 좋잖아. 마이너스 앞에 있으면 좀 안 좋죠?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사실? 굳이 쓴다면? 맞아요? 근데 16은 뭐의 제곱이요? 4의 제곱이요? 이게 합차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네. 식 자체가 어떤 식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식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는 4 제곱 밑에는 4 제곱 밑에는 x 제곱 밑에 x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3번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 이렇게 많이 쓴다. 주로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틀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가로 두 군데 나눠 쓰고 제곱 밑에는 4a랑 제곱 밑에는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게 맞다면 얘를 분배하면 왼쪽 식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분배하면 벌써 답이 안 맞아요. 이건 16a 제곱이 나오잖아. 왜 안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려면 이 제곱 밑에 있는 식이 전체가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a만 제곱되고 4가 제곱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빼기 b라는 식 전체 제곱. 이제 그러면 합차가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가로 두 군데에다가 나누어서 인수분해 합니다. 제곱 밑에 있는 2a랑 제곱 밑에 있는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마지막 갑시다. 이제 4번. 이것도 그렇죠. x는 제곱되어 있고 y는 제곱되어 있지만 16과 25가 제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묶어야죠. 4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5y 제곱은 5y의 전체 가로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차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서 곱한다. 제곱 밑에 있는 4x랑 여기 있는 5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이 순서대로 빼주고 이렇게 쓰시면 합차의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요 정도 네, 오늘 배우는 인수분해 이제 가장 앞으로 쓰임새가 많은 인수분해법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려면 만약에 두 수가 있어요. 두 수 A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두 수 AB를 곱하면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3이 되는 두 수 AB가 누굴까요? 약간 퀴즈 같은 겁니다. 미니 퀴즈. 두 수 AB가 있는데 얘네들을 더하면 4야. 근데 곱하면 3이야? 두 수 AB는 뭘로 볼 수 있죠? 3과 1로 볼 수 있어요. 근데 A가 3인지 B가 1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A, B는 종류가 3하고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딴 걸 해볼까요? 두 수의 합이 10이에요. 곱은 21이에요. 뭐 있을까? 그치, 3과 7이 있겠죠. 3, 7, 21, 둘을 더하면 10이 되거든요. 이해됐나요? 이거 해봅시다. 합은 4야. 곱은 마이너스 10이네? 누가 있을까요? 아까랑 달라. 왜 다르냐면 아까는 곱이 플러스였죠. 곱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같은 부호예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근데 합쳐서 플러스? 그럼 둘 다 플러스. 합쳐서 플러스? 둘 다 플러스. 이런 느낌인데 얘는 곱이 마이너스네? 곱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부호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더해서 4가 되는 수가 뭐 있나요? 6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요. 이런 느낌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하나 더. 곱해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합쳤더니 마이너스 2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4랑 2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누가 한 1초 더 빨리 생각하냐 아니면 좀 더 늦게 생각하냐의 차이점인데 이걸 여러분이 아마 못 찾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대답하셨는데 저 친구가 마이너스 4, 2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지 나도 이 정도 숫자는 충분히 약간의 시간만 더 있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손님 근데 이거를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배웠거든요.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곱하면 좀 이거 분명히 곱셈 공식 할 때 외우지는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되긴 합니다. 맞지? 분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해.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뒤에 있는 상수는 어떤 수의 곱인데? x 앞에 있는 개수는 어떤 수의 합인데?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어간다. 잘 들어. 앞에 쓸데없이 숫자 계산한 게 괜히 쓸데없이 한 게 아니에요. x제곱 좀 전에 한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이 꼴이라고 생각해요. 끝에 있는 숫자는 어떤 두 수의 곱,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수의 합. 이해됩니까? 끝에 있는 상수는 두 수의 곱,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수의 합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럼 떠올린 거야. 그럼 과연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가 있지? 했더니 그 두 수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있더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인지 B가 플러스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x, D의 어딘가 두 개 중에 한 숫자는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x 뒤에 어딘가 나머지 한 대는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수 a, b, a 더하기 b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두 수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니까 이 a와 b 두 자리 어딘가에 순서와 관계없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뭔 상관 있어요. 위에는 플러스 1을 먼저 집어넣고 마이너스 4를 나중에 집어넣은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를 먼저 집어넣고 플러스 1을 나중에 집어넣은 겁니다. 곱셈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봐. 다시 쓸게요. 이 과정을 매번 근데 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어요.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가 있지? 아, 4랑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x 이래도 되는데 요거를 조금 방식을 규격화시켜서 앞으로 풀 때마다 좀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방식을 규격화시켜서.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분명히 이 x에 대한 2차식은 두 개 다항식의 곱인데 x가 제곱됐다는 얘기는 분명 x가 두 번 곱해졌을 건 아니야. 여기 x에 나란히 두 번 들어가는데 그거를 표기할 때 요 밑에다 이렇게 위아래로 얘는 누구의 곱인가요? 위아래로 x와 x의 곱일 겁니다 라고 쓰고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 있는지 보는 건데 4랑 2를 곱하면 8이 되는데 두 수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거는 잘 했으면 필요 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하는 용도로 여기 있는 x를 반대쪽 대각선 느낌으로 밑에다 곱해서 요 1차원 계수를 한번 써봅니다. 플러스 2x 밑에 있는 x를 반대쪽 대각선으로 곱해서 위에서 마이너스 4x라는 수를 써봐요. 그 얘네들을 더해봐 한번. 1차원끼리 동량으로 더 쓰면 되니까 더했더니 딱 맞죠? 딱 맞다는 얘기는 이 숫자를 네가 잘 맞춰놨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선생님 쓸 때는 답은 어떻게 써요? 그러면 쓸 때는 요 윗줄에 있는 x-4 있죠? 이걸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x 플러스 1을 그대로 옮겨서 요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꼭 위에 있는 걸 먼저 써야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위 거를 먼저 쓰든 아래 거를 먼저 쓰든 그냥 차례대로 나란히 한 줄씩 한 줄씩 가로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거 해볼게요. 연습용으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럼 분명히 x에 관계된 식이 두 번 곱해졌을 거야. x 어쩌고 x 어쩌고 얘를 분배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 어쩌고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구하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한 세 개짜리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은 x가 두 번 곱해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뒤에는 21도 어떤 두 수의 곱이었겠지. 얘는 두 수의 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곱해서 플러스 21이 된다는 얘기는 같은 부호여야 돼. 둘 다 플러스를 곱했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를 곱했거나. 그렇죠? 그런데 앞쪽에 마이너스 10이 있네. 곱해서 21, 곱해서 플러스 21,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가 뭐 있나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 있겠죠. 그래야 곱하면 플러스,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혹시 확인차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7x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3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0x 딱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윗줄 하나 가로에다 옮겨 쓰시고 그대로 나머지 밑줄 하나 밑에 있는 가로에다가 옮겨 쓰시면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 아까 완전 제곱식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하면 아까는 이런 패턴이었다고. 얘가 네모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 제곱꼴이라면 얘는 네모 빼기 세모의 완전 제곱이 될 테니 이 네모 세모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네모는 아무래도 왠지 x 같고 세모를 제곱 9가 된 거니까 이 세모는 3인가? 그럼 집어넣어보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세모가 3 플러스 세모 3의 제곱 맞네.
맞으니까 얘는 네모에 x 집어넣고 세모에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이제 꼴을 맞춰야 되니까 그 사이즈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항의 3개짜리 인수분해 하시오. 2차식이네? 이거 x와 x의 곱이겠지.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마이너스 3 6이 되는 수가 뭐 있을까 했더니 이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둘을 싹 더했더니 마이너스 6x 딱 맞네 1차 항이. 그러면 그대로 위에 있는 식 하나 쓰시고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식 하나 쓰신 다음에 보니까 x-3이 두 번 곱해졌네요. 이게 x-3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죠. 자, 여기는 이제 갑니다. 여기는 바로 문제로 갈게요. 위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밑에 바로 문제로 갑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랍니다. 이거 빨리 끝냅시다. 여기까지만 얼른 할게요. 아까랑 달라. 아까는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었잖아. 이제는 1이 아니고 딴 게 붙었어. 아우. 자, 빨리 보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봐. 잠깐 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래. 그럼 당연히 얘가 이런 패턴일 거예요. x제곱이니까 x와 x가 있긴 있는데 여기 곱하기 2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행히 2는 소수야. 2라고 2밖에 없어. 여기다가 5를 어떻게 배열해서 여기는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1을 주고 여기다 5를 줬다 칩시다. 예를 들어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겠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얘 플러스 5x 만들었고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플러스 2x 만들었는데 둘을 더했더니 맞아 안 맞아 1창이? 안 맞잖아. 그럼 배열이 틀렸다는 얘기야. 나 배열을 틀리게 잡았나 봐. 다른 배열인데 그러면 그럼 혹시 위아래 순서를 바꿔볼까? 여기다 플러스 5를 주고 여기다 플러스 1을 준다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x 둘을 더하면 플러스 11x 이제 맞네. 이 순서가 맞는 거구나. 그럼 답 쓸 때는 윗줄 그대로 쓰면 돼. 윗줄 쓰면 대각선 곱하는 거는 곱하는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각선을 왜 곱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항이 얘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곱해지거든. 다른 쪽 가로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가 5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 x가 5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 x는 1에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곱할 때는 대각선을 곱하지만 묶을 때는 위아래로 묶는 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만 마지막 더. 여기 이 부분 좀 더 숫자 이해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0y의 제곱 쉽게 갑시다. 일단 x는 숫자는 나게 쓰고 xx 쓰세요. 여기도 y 제곱이잖아요. y 쓰세요. 이제 숫자 맞추면 돼. 다행히 3은 소수니까 1과 3을 써놓고 이제 10을 맞춰야 돼. 근데 10의 약수가 소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숫자가 그 순간에 빨리 떠올라서 조합을 빨리 찾아내면 남들보다 한 1, 2초 빨리 쓰는 거고 이렇게 해봤어. 안 맞는데? 그럼 다른 조합을 찾으면 돼. 여러 조합을 찾다 보면 답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좀 늦게 나왔다고 너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좀 더 빨리 떠올리고 약간 좀 뒤늦냐 차이점이지 이건 대단히 실력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니까. 그럼 어떤 조합이 여기 딱 맞을까요? 왔더니 이 조합이 딱 맞아 보여요. 이렇게.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일단 6xy가 나와요. 일단 곱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5xy가 나오는데 더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절대값이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치?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고 다른 부호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2y에 음수가 붙고 5y에는 플러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묶을 때는 어떻게 묶으라고요? 위아래로 묶어야 됩니다. 대각선 묶지 마시고 위아래로 x-2y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 이렇게 묶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과제를 정리하시고 말씀드렸죠? 2학년 것과 3학년 거는 계속 들고 다니세요. 오늘 2학년 거 원래 좀 시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마무리하는 바람에 앞뒤 건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2, 3학년 거를 계속 들고 다니시기 바래요.